폰 카메라로 황금 사진 만들기 제4강. 오늘은 좋은 사진을 만드는 구도와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진은 구도가 뭐 5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진 구도란 어떤 것이고, 또 구도에 대한 기본 조건, 또 좋은 사진을 만드는 구도와 앵글과 포지션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구도라는 것은 보통 회화에서 모양이라든지 색깔, 위치 등의 짜임새를 말하는데, 사진에서는 빛과 색, 조화와 그 원근법 등을 한 장의 사진 안에 안정감 있게 배치하는 것을 말하고, 주제가 되는 피사체를 작가의 의도대로 한 장의 사진 안에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도의 기본 조건은 첫 번째는 배치가 조화롭게 되어야 하거든요. 즉 주제인 피사체와 배경이 가장 잘 어울리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도는 쉽게 얘기해서 사진이라는 건물을 완성하는 기초 공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의 사진처럼 이렇게 개론 군문화제 때 촬영해서 뭐 입상했던 것 사진 같은데요.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공연할 때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는 모습이, 만약에 비행기가 없었다면 하늘이 조금 밋밋했겠죠. 그래서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순간 포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비행기가 지나갈 때 이렇게 찍을 수는 없어서 비행기는 따로 찍어서 이렇게 합성했지만은 이렇게 그 빈 공간에 새로운 부주제를 넣어서 구성을 뭐라고 할까, 조화롭게 해서 좀 배경하고 주제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금강의 그 나우도 나무 거인데요. 눈 오는 날 찍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 올 때 이렇게 앞에 부분이 합성이 아니냐고 하는데, 눈 올 때 플래시를 터트리면은 이렇게 눈이 반짝거려가지고 이런 분위기의 사진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만약에 사람이 없었다면은 굉장히 좀 쓸쓸한 사진이 됐겠지만, 마침 또 색깔도 또 맞춰서 입은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사진 좀 디테일하게 살아갔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를 어떤 배경에 잘 어울리게 배치하는 거, 이게 구도의 기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주제가 되는 피사체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요. 주제인 피사체와 배경이 잘 어울리게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요. 특히 뭐 주의사항은 배경의 배경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색상의 조화, 이게 또 밝기 차이,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지 않으면은 주제나 부주제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잘 표시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진짜. 아까처럼 이렇게 그 화이트 밸런스를 높여서, 색영도 높여서 가족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한 거고요. 오른쪽 그 연꽃 사진인데, 뒤에 배경인 초록색인 부분하고 앞에 그 주제인 그 연꽃의 분홍 색깔이 서로 대비되는 색깔이 이렇게 강렬하게 한 색을 대비를 줘서 주제를 강조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면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건데요. 아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진 잘 찍는 방법 중에 하나로 화면을 단순하게, 배경을 단순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아주 단순하게 배경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요 두 분의 그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도 뒤에 배경이 검은색이라 단순해서 인물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그 질감이 살아난 건데, 만약에 뒷 배경이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좀 눈에 확 띄는 검정색이 아닌 밝은 색깔이었다면은 인물이 어떤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 행동의 모습 같은 것들이 살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구도의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진을 만드는 구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황금분할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그 앞전 시간에 그 촬영 프로모드에서 카메라 기본 세팅할 때 이렇게 그 십자선을 넣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십자선에서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시점에
피사체를 놓으면, 주제를 놓으면은 훨씬 좋은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옆에 우리 그 경찰 하부에서 헬기 찍으려고 기다리는 우리 여순경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가상의 선을 봤을 때 요 부분에 지금 피사체가 위치를 하고 시선은 지금 요 방향으로 나가죠. 그래서 훨씬 그 가로도로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할법을 잘 아시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3분할법을 아시면은 웬만해가지고는 또 이 좋은 사진은 얼마든지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면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구도법이니까요. 한번 요렇게 맞춰놓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같은 3분할인데요. 보시면은 우리 범인 역할하고 경찰에 오시는 경찰 뒤에 오는 게 요렇게 아까 가상의 3분의 선에 잡으려는 요 부분에 위치를 하고 아랫부분에 공간을 둬서 이분들 어떤 뛰어나가는 방향을 통해서 좀 공간을 구성해 봤고요. 왼쪽 사진은 공상에서 이렇게 활 쏘는 소년의 모습인데 실루엣 처리를 해서 했고요. 이것도 화살이 나가는 방향인데 소년이 서 있는 방향 보면 거의 화면에 3분의 2 지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황금보다는 거의 화면의 3분의 2 지점에 주제를 놓으면은 이렇게 안정된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평구도, 수직구도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안정감을 주는 수평구도는 주로 풍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사진의 위아래 3분의 1 지점을 가로지르는 구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3분의 1을 놓고 지면을 3분의 2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바다는 3분의 1 놓고 하늘은 3분의 1 놓는다거나 요렇게 많이 하고요. 단 이제 주의하실 점은 딱 중앙으로 2분의 1을 가로지르는 구도는 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직구도는 깊이감과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요. 화면의 폭이 좁아서 시선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구도도 보시면은 이게 거의 요 하늘 부분이 3분의 2고 마지막 요 부분이 3분의 1 정도 잡혀 있죠. 그래서 하늘과 지면이 이렇게 돼서 안정감을 주는 사진이고요. 수직구도는 또 보시면은 수직구도지만 또 보면은 여기 머리 부분이 아까 가상에서 봤을 때 3분의 1 지점에 있죠. 그래서 수직구도 이런 식으로 형태를 할 수 있고요. 중앙 배치 구도는 주제 부각에 유리한데 주로 이제 꽃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곤충 사진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삼각구도는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여행 사진에서는 정보 전달에 아주 효과적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 삼각구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가족 사진들 대부분 사진관에서 찍으면은 부모님 옆에 놓고 이제 자녀분들 뒤에 쓰는데 보고 통 보면 거의 삼각형 모양으로 저희 해서 많이 찍으실 거예요. 그것이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구도이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중앙 배치 구도인데요. 이거는 경찰 교육원에서 사격 연습하는 우리 여경의 모습이 있고요. 삼각구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여경과 아동들이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안정된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 혹시 좋아하시면은 요렇게 중앙 배치 구도하고 삼각구도로 잘 배치를 하면은 좀 보다 좀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선구도 또는 대각선구도라고도 하는데요.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줍니다. 특히 인물 사진에서는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역동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풍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인물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사선구도로 하면은 좀 색다른 형태의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곡선구도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배가 이제 곡선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곡선구도도 공모전 당첨률이 많이 높은 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선구도도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지나가는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곡선 뭐 도로가 이렇게 굽었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촬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선구도 경찰들 나오는 게 사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정면에서 안 찍고 이렇게 반편에 사선으로 찍었는데 훨씬 그 역동적인 모습으로 촬영이 됐고요. 곡선구도는 아까 궤적 사진인데 이렇게 도로가 굽었을 때 차량들을 지나가는 것을 장노출로 해서 이렇게 궤적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구도나 대각선구도도 그 공모전에서 많이 나오는 구도니까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은 훨씬 그 좋은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액자 구도인데요. 액자 구도는 제가 주로 절에 갔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풍경을 안에 프레임 안에 하나의 풍경을 넣어서 이게 액자처럼 액자 틀처럼 이렇게 하는 건 신혼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틀 안에 또 사진이 있어서 액자처럼 만드는 구도고요. 이건 연미산 그 자연미술공원의 작품 사진인데 하늘이 좋을 때 이렇게 작품 안에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좋을 때는 이렇게 그 작품 조형물 같은 데서 밑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재밌는 사진들을 많이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액자 구도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도인데요. 저는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주로 이제 사이드미러에서 뒤에 비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뒤에 하늘 배경이 좋아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액자처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제가 그 액자 구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핸드폰은 앞에 누군가가 촬영할 때 핸드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은 뒷배경을 이렇게 흐려지면서 요 핸드폰 안에 사진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어떤 그 행사를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사진 찍고 있을 때 가서 이렇게 핸드폰만 이렇게 따고 해주시면은 액자 구도로서 아주 그 재밌는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탑뷰 주로 뭐 버드 아이 해가 뭐 그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 무슨 드론 사진이지만 위에서 항공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 찍는 건데 실제로 뭐 드론이 아니고 우리가 찍을 수 일상생활에서 찍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꽃 사진처럼 꽃이나 음식 사진을 거의 90도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 찍으면 이렇게 평면적이지만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꽃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위에서 90도 내려 찍지만은 초점을 가운데 맞추고서 뒤에 배경을 흐리게 처리함으로써 이렇게 밋밋하지 않게끔 사진이 구성이 되게끔 이렇게 찍는 게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위에서 내려 찍을 때 잘못 찍으면 굉장히 산만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초점 아웃포커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웃포커싱이라는 그 초점 활용을 잘 하시면은 밋밋하지 않게 좀 구성진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앵글과 포지션인데요. 앵글은 피사체와 카메라 위치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메라 포지션은 카메라 위치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촬영자의 위치에 따라서 광선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도를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인물 촬영 시에 인물 주위를 360도 돌면서 배경과 빛, 인물의 조화를 고려해서 적합한 어떤 위치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그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사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물을 찍을 때 한 곳에만 찍지 말고 이렇게 보통 전후, 좌우, 뭐 상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위에서도 찍어보고 아래에서도 찍어보고 옆에서도 찍어보고 여러 방향에서 찍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구도를 찾을 수 있고 그 피사체나 주제가 부각되는 어떤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너무 한 곳에서만 그렇게 찍지 마시고 같은 사진이라도 같은 피사체라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면은 사진 시력이 향상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일명 그냥 엎드려서 무릎사 군대 갔다 오시는 분 아시겠죠? 서서서 앉아서 엎드렸어. 그래서 같은 사진이지만은 이렇게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진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찰 화보 촬영할 때 이렇게 그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엎드려 찍고 한 사람은 앉아서 찍고 한 사람은 서서 찍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해서 똑같은 장면이지만 여러 사진을 해서 가장 좋은 사진을 골라서 그걸 이렇게 화보로 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로 이렇게 또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봤었는데 이렇게 사진 찍을 때 꼭 서서만 찍지 마시고 때로는 이렇게 엎드려도 보시고 쪼그려 앉아서 보시고 해서 찍어 오시면은 좋은 사진을 많이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지만은 카메라 위치를 달리해서 똑같은 장면을 여러 구도로 찍어서 가장 좋은 사진을 이렇게 뽑아내는 그 장면이거든요. 보면은 앞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뒤에서 찍고 이게 3명이니까 역할을 분담해서 했지만은 혼자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은 혼자서 옆에 여기서도 찍어보고 여기 쪽에서도 찍어보고 이쪽에서 찍어보고 해서 여러 군데서 한번 찍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앵글 중에 또 재밌는 건 하이 앵글인데요. 그 하이 앵글로 찍다 보면 인물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위에서 찍으면은 머리가 커지고 다리가 짧아지고 아래에서 찍으면 다리는 길고 머리는 작아 보이고 이런 효과들을 볼 수 있는데 얼굴을 클로즈업 하거나 아니면 그 인물의 시선이나 표정을 담아내기에 아주 적합한 저기 사진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광화문에서 이렇게 그 외국인 여자아이인데 잔디에 누워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그 보호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서 위에 제가 서서 내려 찍은 거고요. 옆에 사진도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아까처럼 연사 모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질 때까지 찍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진을 골라낸 건데 이렇게 하이앵글로 찍으면은 인물의 표정이라든지 표정이나 아니면 시선 같은 거 잡아내기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특히 우리 아이를 가지신 분들 있다면은 좋은 사진을 많이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아이 레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눈높이에서 찍는 사진인데요. 아주 그 촬영이 친숙한 사진이지만 잘못하면 이게 평범한 앵글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아이 앵글에서 하나 찍고 하이 앵글에서 하나 찍어서 사진을 비교해 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 앵글이라 해서 보통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찍는 분들이 잘 안 계세요. 거의 이렇게 가슴 높이에서 찍다 보니까 내 눈은 피사체하고 동일선상했지만 카메라는 내 눈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진이 좀 아래에 찍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 아이 레벨로 찍고 싶다면 최대한 눈높이에 가깝게 해서 찍으시고 로우 앵글을 한다면 확실히 낮춰서 찍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놓고 이렇게 찍는 것보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찍으면은 훨씬 그 카메라가 로우 앵글로 찍히기 때문에 내가 찍는 것보다 실제 피사체가 훨씬 그 날씬해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고 후축해 보이는 게 그렇게 찍히거든요. 카메라 거꾸로 찍고 핸드폰 거꾸로 놓으면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혹시 세로 구도로 이렇게 찍을 때 꼭 정상적으로 들고 찍지 마시고 한번 뒤집어서 카메라 방향 아래쪽으로 오게 해서 찍어 보시면은 그것도 좀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팁이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로우 앵글은 낮은 자세에서 올려보는 시각으로서 여성은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요.
남성은 좀 능능한 이상을 줄 수 있어서 주로 이제 프로필 사진이나 모델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이하고 여경하고 남경의 사진을 아래에서 이렇게 그 찍은 모습이고요. 요것도 지금 아이 레벨 때 찍은 거, 로벨 찍은 거. 같은 거의 사진이 같은 장소에 같은 모델이고 거의 표정도 비슷하지만 사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기 어떤 구도를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사진이 느낌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찍으실 때 요거를 좀 참고해서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다른 사진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진들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같은 구도지만은, 아니, 같은 모습이지만 구도를 달리하면 어떻게 사진이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회하는 모습인데, 개주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거를 옆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 사진을 이렇게 정면에서 찍으면은 좀 더 역동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서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앞에 사진과 이 사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진하고 요 사진하고 보시면 어떤 게 여러분들 더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장면이지만은 내가 어디에 위치에 서냐에 따라서 사진이 훨씬 뭐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앉아서 찍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 아동도 내가 서서 찍었다면 이런 장면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도 앉아서 찍은 사진. 우리 아이들 찍는 그 뭐죠? 비누방울 놀이를 하는 건데 요것도 한낮에 후레쉬를 터트려서 요거는 좋게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찍는데 요렇게 찍지 마시고 한번 요렇게 연출해서 찍어 보시면은 훨씬 좀 뭐랄까 감성적이기도 하고 또 주제가 좀 구성진 어떤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아이들 놀 때 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요렇게 연출해서 찍어 보시면은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좋은 사진도 이렇게 정면에서 찍는 것보다는 옆에서 측면에서 찍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꽃사진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꽃사진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구도를 위에서 잡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최대한 땅에 붙여서 이렇게 찍으시면은 그 자연스럽게 앞에 지면하고 뒷 배경이 날아가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땅에 떨어진 꽃을 찍을 때는 위에서 찍지 마시고 이렇게 최대한 카메라를 낮게 찍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아들 딸이 이제 당구장에서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찍기보다는 아예 카메라를 훨씬 낮춰 노 앵글로 이렇게 찍으면은 표정이 훨씬 살아나고 뭔가 좀 디테일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많이 카메라를 최대한 당구대 밑으로 해서 공이 날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요거는 그 부안에 있는 솔섬인데 만약에 밑에 그 연예인들 커피 마시는 연예인이 없었다면은 조금 밋밋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불행지탄 이제 이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어서 양해하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좀 복잡하다면 이렇게 배경을 단순화시켜서 어차피 성화봉송 그 한 개 글씨가 보이니까 요렇게 찍은 것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눈이 왔을 때 같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서서 찍을 때, 앉아서 찍을 때 이렇게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서도 찍어보시고 이렇게 앉아도 찍어보시면은 좋은 사진 많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침에 차에 설이 내렸을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안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앞에다 초점을 맞추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배경에 꽃을 깔고 인물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이렇게 뒷 배경은 틀려지고
앞에 눈 흘려지고 가운데 초점을 맞는 이런 구도도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인물 사진 이렇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만약에 이 앞에 꽃이 없었다면 사진 좀 밋밋했겠지만 앞에 꽃을 깔므로써 좀 더 디테일이 살아나는 사진이죠. 이런 식으로 찍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최대한 꽃에 붙여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이것도 앞에 꽃을 깔고 해서 조금 뭐 꽃 없이 하는 것보다는 좀 구성지게 찍은 사진이고요. 요렇게 찍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면은 뭔가 배경도 살아나고 어떤 주제도 부각되는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꽃 사진도 보면은 뒤에 배경색이랑 앞에 꽃이랑 색감이 대비돼서 혹시 꽃이 구성지게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음식 사진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위에서 찍은 것과 밑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찍은 거 이게 그 차이가 있죠. 이것도 물론 이렇게 찍는 것도 먹음직스럽지만 이렇게 하면 더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되겠죠. 이렇게 원래 혼자 있었는데 요것도 카메라 앵글을 살짝만 돌리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나서 한번 찍어봤고요. 예. 이렇게 구도만 조금만 달리 해도 좋은 사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장면에만 집착하셔가지고 한 곳에만 찍지 마시고 여기서도 찍어보고 저기서도 찍어보고 앉아도 찍어보고 서서도 찍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어떤 원하는 사진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솔직히 많이 찍어보면 찍어볼수록 느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구도와 앵글 포지션 요거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사진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물 사진 촬영 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